자기소개서는 엄청 공을 들여서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신 성적 자체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잘 써줄게라고 하시고 가끔 비추천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도 아프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요. 정보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자신과 맞는 애들과 함께 경쟁하고 협력을 해가면서 그렇게 자신의 실력을 키워나가고 싶다. 자신의 진로를 중심으로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얻어가고 싶은 것들을 좀 썼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수학, 과학에 흥미가 있고 내가 이 학교에 와서 어떤 활동을 하겠다.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약간 탐구 활동 이런 걸 해보고 싶다. 그런 걸 밝히면서 작성을 했습니다. 영재고 안에 있는 특정 커리큘럼을 강조해서 적었던 것 같아요. AP 제도라고 해서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미리 들은 과목을 대학에서 선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의 장점들을 들면서 이런 식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교의 교육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면서 학교가 원하는 그런 인재상이 보이도록 썼어요. 자소서를 쓰는 것도 있고 제 기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소논문과 R&E를 준비했어요. 미리 준비한 소논문이나 R&E 같은 전문 지식들을 적어놓는 방법으로 자소서 특기란을 적었던 것 같아요. 영재교육원 같은 데 다니면서 한 실험들이나 그런 걸 통해서 알게 된 흥미로운 것들에 대해서 적었고, 또 수학 같은 경우는 책에서 읽어보았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본 내용을 제가 직접 해봤던 걸 적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교육청 영재교육원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썼어요. 특히 막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자기가 직접 뭔가를 연구해서 얻어낸 결과라던가 아니면 팀원들이랑 협력한 거라던가 그런 거를 좀 쓸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자소서는 자신이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걸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자신이 자신 있는 분야,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분야를 적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자소서를 쓸 때 좀 부풀려서 적는 경우가 있어요. 제 생각에 그런 경우는 정말 티나게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좀 진솔하게 자소서를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미리 써야 돼요. 미리 쓰는 게 힘든 거는 아는데 이게 미리 안 쓰는 게 더 힘들어요. 자소서 내용 자체를 쓰는 게 어렵다기보단 일정이 조금 빡빡했죠. 시험 같은 거 보려고 학원도 다 다니면서 코로나 때문에 공부는 제대로 안 되지. 그 와중에 이제 자소서까지 써야 되다 보니까 자기 스케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뭐 밤도 몇 번 새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휴일을 만들어 놓고 자소서 시간을 그런 휴일들을 쪼개서 쓰면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나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처럼 밤새고 막 그럽니다. 내신이 안 나와서 영재고에 떨어지는 경우가 제 생각에 제일 억울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내신은 준비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을 해서 영재고를 공부하듯이 내신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3주에서 4주 정도는 내신에 몰빵을 해서 A, 못해도 B까지는 챙겨갔던 것 같습니다. 나는 영재고 준비한 학생이니까 영재고 시험을 잘 봐야 되고 그러면 학원에서 하는 걸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서류 전형이라고 하는 뭐 1차 전형, 생기부를 보는 그런 전형이 있는데 그 전형이 빡빡해지고 있는 추세라서 그런 거 관리도 잘 해야 되고 학원과 학교의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학교 내신은 내가 뭔가 좀 영재고 준비할 시간을 빼고 쪼갤 수 있는 선에서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내신이 나왔다. 그런 정도의 기준을 스스로 잡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열리는 대회 같은 경우는 기계공학 대회나 글쓰기 대회, 과학탐구 실험대회 그런 거에서 상을 많이 받았어요. 상은 못 하더라도 일단 참석을 하면 어느 정도 수상 실적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상 받을 수 있을 때 많이 받아놓으면 생기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교내 토론대회라던가 아니면 과학의 날 글쓰기 같은 경우는 기본 지식에다가 조금만 더 얹어서 좀 길게 쓰면 대부분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교회 대회 같은 경우는
올림피아드나 경시 대회가 있을 텐데 올림피아드는 그 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올림피아드에서 받는 상은 영재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수학 올림피아드는 시험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신박하게 나오니까 영재고의 시험 방식이랑 굉장히 유사해서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영재고 입시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내신을 그렇게 잘 받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부가 이렇게 잘 나오려면 선생님들한테 잘 보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영재고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잘 보이라는 말이 아니라 학원에서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자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업 태도가 좋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학업 태도 같은 경우는 사실 내신하고 마찬가지로 얼마나 성실한지를 선생님이 적어주는 거거든요. 선생님의 질문에 반응을 하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은 학업란은 이제 무난하게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학기에 5권? 그 정도 썼고 최소 1권 이상은 썼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나눠주는 추천 도서라든지 그런 목록들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책들도 읽고 쓰고 그랬어요. 책마다 분야라는 게 있잖아요. 수학 한 권, 국어 한 권, 뭐 인문 한 권 그렇게 분산적으로 읽으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과라서 막 수강만 전부 다 채우는 거는 기본 교양이 조금 떨어진다? 그런 인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본 교양을 쌓고자 인문계 쪽을 균일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이 주로 사고력이나 아니면 상상력, 창의력 이런 거에 관한 책이었거든요. 영재고 입시도 거의 창의력 문제랑 비슷하거든요. 그런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일단 영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기부 칸도 늘리고 그 다음에 독서를 함으로써 지식도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해서 영재고 입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동아리에는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모인 거잖아요.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나 그런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줘서 동아리에 관해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동아리에서 하는 활동들이 영재고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동아리가 2종류였어요. 학생 동아리가 있었고 학교 동아리가 있었는데 일단 학생 동아리는 필수가 아니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학생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정말 자신이 원하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소서 같은 데나 아니면 생기부 같은 데 굉장히 중요하게 한 줄을 지킬 수 있어요.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봉사활동도 했어요. 봉사도 이제 자유 동아리에서 팀을 꾸려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랑 같이 부스를 운영하면서 조그만 아이들한테 과학 같은 거를 알려주는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장애인 복지관으로 봉사활동을 간 경험이 있어요. 서울 가고 자소서에 보면 기억에 남는 경험을 써라 그런 문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쓰고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봉사활동은 일관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생물 쪽에 관심 있고 또 생물 관련해서 자소서를 쓰겠다 하면 의료 봉사를 꾸준하게 나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봉사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재고 입시하면서는 힘든 스케줄이 이어갈 텐데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집중도 잘 하면서 흥미를 잃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합격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